자, 이번 시간은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구조법은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자, 이런 fx라는 곡선이 있다고 봅시다. y fx라는 곡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A에서부터 B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거 아니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없죠. 따라서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도형들, 사각형,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이 녀석을 한번 풀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2등분을 잘라서 이렇게 사각형 두 개로 쪼개봅시다. 그래서 이 곡선의 넓이랑 이 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죠, 그죠? 자, 다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빨간색 넓이인데 지금 하얀색 사각형 넓이 두 개로 요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조금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잘게 쪼개보죠. 이렇게 쪼개보겠습니다. 이렇게 4등분을 내볼게요. 그러면 녹색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녹색 사각형. 자, 이 녹색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빨간색, 우리가 원하는 원래 빨간색 넓이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하얀색 사각형 들에서 녹색 사각형들의 합으로 넘어가면 오차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 보이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빨간색 넓이인데 하얀색으로 생각하니까 오차가 너무 심했죠, 그죠? 그런데 녹색 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하면 처음보다는 오차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또 다시 더 잘게 쪼개보죠. 잘게 쪼개보면 요렇게 사각형이 생기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사각형의 합은 조금 더 빨간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잘게 쪼개면 좀 더 촘촘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요 넓이, 우리 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원래 넓이에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게 쪼개면 오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차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잘게 쪼개는 정도가 아니라 무 한 번 쪼개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 한 번 쪼개면 그럼 오차가 거의 0으로 가겠죠. 이걸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게 쪼개버리면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뭐랑 가까워진다? 우리가 원하는 빨간색 곡선의 넓이랑 가까워진다, 이겁니다. 이게 구분구조법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원래 곡선의 넓이는 구하기 힘드니까 곡선을 사각형들로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각형들로 쪼개면 오차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잘게 쪼개면 오차가 줄어드니까 그럼 무 한 번 쪼개면 오차가 뭐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 한 번 쪼개서 더한다, 이겁니다. 무 한 번 쪼개서 더한다. 그러면 넓이가 만들어진다. 이게 구분구조법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무 한 번 쪼개는 게 안 되니까 요 순서를 약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n번 쪼갠 후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 한 번 쪼갠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냥 n번 쪼개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럼 실제로 무 한 번 쪼개는 거랑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구분구조법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넓이를 유도를 한번 해보죠. 자, 식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그림, 여기 y는 fx라는 그림이 있고, 자, 여기 a부터 b까지 우리는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이디어는 뭐냐면 무 한 번 쪼개서 무 한 번 쪼개는 게 아니죠. n번 쪼개서 더한 다음에 n번 쪼개서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 뭘 해야 되냐면 n번 쪼갠다, 이겁니다. n번 쪼갠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땡땡땡 해서 n번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n번 쪼개면 이렇게 사각형들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사각형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이 곡선의 넓이랑 다르지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같아질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n번 쪼갠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냐면 그럼 요 녀석들의 넓이를 구해야죠.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넓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k번째 사각형 sk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k번째 사각형 sk.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시그마 붙이고 리미트 붙일 거예요. 그럼 k번째 사각형을 구하면, 자, 첫 번째 사각형은 일단 이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B-A죠, 그죠? B-A를 n등분 했으니까 따라서 가로 길이는 모든 가로 길이는 뭐냐면 n분의 그러니까 가로 길이는 n분의 B-A가 되겠죠, 그죠? 요 거리를 몇 등분했다? n등분 했으니까 가로 길이는 n분의 B-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로 길이는 요 점의 함수값이 되는 건데 요 녀석을 f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 첫 번째 사각형 요 녀석의 좌표는 a 플러스 n분의 b-a가 되겠죠? 요 점 a에서 오른쪽으로 n분의 b-a만큼 온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높이 요 녀석은 뭐가 되냐면 A에서 두 칸 넘어왔죠. 이렇게 두 칸. 따라서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A에서 n분의 B-A 곱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녀석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서 세 칸 넘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이 K번째 사각형 요 K번째 사각형 요 녀석을 SK라고 생각을 한다면 K번째 사각형의 요 좌표는 A에서 시작해서 n분의 B-A만큼 K번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몇 번 건너왔다? K번 건너오면 K번째 사각형의 요 녀석의 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높이는 뭐가 나오냐면 이 녀석의 Y값이죠, 그죠? 따라서 요 녀석 A 더하기 n분의 B-A의 K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높이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요 녀석의 세로는 뭐가 되냐면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겠죠. 따라서 세로는 F의 A의 n분의 A-B의 K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녀석의 가로는 요 사각형의 요 가로 길이는 아까 했던 것처럼 n분의 B-A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얘가 가로, 이 녀석이 가로 얘가 세로로 보이면 이게 사각형의 넓이를 표시하는 식이다라는 걸 보일 겁니다. 그래서 K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사각형들을 전부 다 더할 겁니다. 그럼 시그마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죠? 시그마 SK K 이퀄 1부터 n까지 자, n등분한 녀석들을 모두 더하면 그냥 여기다 시그마만 붙이면 돼요. K 이퀄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에 그 다음에 n분의 B-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마지막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파이널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SK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곱하기 n분의 b-a가 되겠죠, 그죠? 맞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결국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구분구적법이에요. 자, 요게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셔야 됩니다. 가로구나. A부터 B까지 가로구나. 그럼 얘가 뭐다? 세로구나. 그럼 사각형의 넓이네? 이걸 n번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래서 무한번 쪼개서 더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곡선 부분의 넓이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구분구적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하나 더 알고 있죠?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때 우리는 정적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이 곡선이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 뭐 부호도 무조건 플러스일 테니까 이 곡선의 넓이를 또다시 어떤 기호로도 쓸 수 있냐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의 dx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쓸 수 있죠. 맞죠? 그럼 이거랑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그죠? 넓이는 우린 정적분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선생님 왜 배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이게 복잡하고 이게 쉽죠, 그죠? 또 복잡한 복잡한 급수의 합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이런 용도로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녀석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게 맞는지 우리 얘 두 개 정도를 들어서 여러분과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두 개 정도를 들어서 검증해 볼게요. 자, y는 x 플러스 1. 자, fx는 자, x 그냥 간단하게 쓰죠. y 이퀄 2x? x라고 할게요. y 이퀄 x의 자, 0부터 시작해서 x가 2까지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우리는 y equal x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0부터 2까지의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넓이를 알고 있어요. 자, 밑변 2고 높이니까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넓이 2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맞죠? 자, 이걸 구분구조법으로 풀어서 2가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스텝 그대로 갑니다. 자, 첫 번째 n등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n등분 쭉 이렇게 내요. n등분 내서 요 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얘를 찾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자 n등분 냈기 때문에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n등분을 하고요. n등분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k번째 사각형 sk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sk의 가로는 뭐냐면 요 길이가 2죠, 그죠? 2를 n등분 했으니까 요 길이는 n분의 2가 될 거고요, 그죠? 맞죠? 자, 세로는 요 녀석의 길이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 사각형의 끝점은 n분의 2, 요 녀석은 n분의 2가 2번, 세 번째는 n분의 2가 3번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k번째 사각형은 요 녀석의 좌표는 n분의 2가 k번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요 녀석의 좌표가 이거니까 이걸 y equal x에 대입하면 얘는 가로가 세로가 뭐가 되냐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세로가 n분의 2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가 뭐가 되냐면 n분의 2가 되겠죠, 그죠? n분의 2. 자, 다시 한번 요 녀석이 가로 얘가 세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sk죠. 자, 그럼 세 번째 뭘 하냐면 시그마 k equal 1부터 n까지 sk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k가 1부터 n까지 요거 정리하면 n제곱분의 4k가 되는 건데 자, 시그마 안에서는 k가 문자니까 n분의 4, n제곱분의 4는 상수로 나가죠, 그죠? 그래서 n제곱분의 4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시그마 k equal 1부터 n까지 k이기 때문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뭐 약분되면서 n제곱분의 2n 플러스 2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 자, 요 녀석의 리미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죠? 리미트 시그마 sk 이렇게 되면 요 식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극한값 2n 제곱분의 4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n이 무한대로 가고 분모분자 차수가 같죠? 똑같이 몇 차? 2차죠, 2차. 따라서 최고차항의 계수 요것만 비교하면 되니까 따라서 답은 뭐다? 2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을 구분구조법으로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봤습니다. 자, 다시 n등분을 하고 가로 찾고 세로 찾은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넓이가 나오죠, 그죠? 그 넓이를 다 더해가지고 리미트를 씌우면 전체 넓이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곡선의 넓이가 만들어진다. 자, 또한 얘를 정적분으로 한번 풀어보죠. 0부터 2까지 x의 dx 이렇게 풀면 되죠, 그죠? 자, 얘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1의 x제곱에 0부터 2까지니까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2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구분구조법으로 푸나, 이게 구분구조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삼각형이니까 넓이 공식으로 푸나, 정적분으로 푸나, 넓이는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분구조법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건 직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요 순서는 잘 기억하세요. n등분 한다.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걸 다 더한다.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낸다. 요 과정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fx는 이번에 x제곱 한번 해볼까요? x제곱 그 다음에 0부터 x는 1까지 요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겁니다. 구해봅시다. 자, 그럼 y는 x제곱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 0부터 1까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럼 얘를 지금 이렇게 n등분 하겠죠, 그죠? 첫 번째 n등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쭉 가다가 어딘가에 k번째 사각형이 있겠죠. 그래서 n등분 한 이후에 우리는 k번째 사각형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n등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k번째 사각형 sk를 구하면 자, k번째 사각형의 가로는 당연히 이 간격 1을 n등분 했으니까 가로는 n분의 1이 되겠고 자, 세로는 요 끝에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사각형은 n분의 1
여기는 n분의 1을 2번, n분의 1을 3번, n분의 1을 이렇게 4번 이렇게 가면 되죠. 따라서 k번째 사각형은 n분의 1을 k번 왔으니까 요 녀석의 좌표는 n분의 1 k가 될 겁니다. 그죠? n분의 k. n분의 k. 자, 따라서 요 녀석의 요 세로 값이니까 n분의 k를 여기다 대입하면 sk는 n분의 k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되겠죠. 이게 가로가, 이게 세로가 되는 거고, 가로는 바깥에 n분의 1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요걸 정리하면 n 세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게 k번째 사각형 sk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시그마 sk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1부터 n까지 sk니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n 세제곱분의 k제곱이죠. 그죠? 그럼 n 세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와서 n 세제곱분의 1이 되고 시그마 k제곱은 자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입니다. 2n 플러스 1. 자, 마지막 리미트 시그마 sk를 계산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녀석 6n 세제곱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이렇게 썼더니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죠. 3차. 따라서 최고차의 계수 6하고 2를 끄집어내면 6분의 2라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아랫부분 넓이가 몇이다? 3분의 1이다. 됐죠? 이게 구분구조법입니다. 실제로 적분으로 계산해 볼까요? 0부터 1까지 x제곱의 dx로 계산하면 3분의 1의 x세제곱의 0부터 1까지니까 답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으로 구한한 넓이랑 구분구조법으로 구한한 넓이랑 같다 이겁니다. 같다.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개 있으면 이게 쉽나요? 이게 쉽나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쉽죠, 그죠?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한 무한급수를 쉬운 정적분으로 바꾸자 이겁니다. 복잡한 무한급수를 쉬운 정적분으로 바꾸자. 이게 다음 시간 주제입니다. 아시겠죠?